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 율촌산단에서도 크레인이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싼 횟감으로 알려진 참치 양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거문도 인근 참치 양식장을 찾아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오일 허브 구축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저장 시설이 이미 너무 많다며 추가 건설은 중단하고 시범 사업 지역인 여수의 성과 분석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배 박스가리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엽한 원협 간부가 적발됐습니다. 병충해로 수확이 줄자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수 율촌산단에서도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공사 중인 건물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안에만 1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레인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건물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다급하게 취재진의 진입을 막아섭니다. 나무 현장을 왜 마음대로 찍어요? 그거 왜 넘어졌어요, 근데? 예? 사장님, 왜 넘어졌냐고. 여수 율촌 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25톤 크레인이 넘어진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이 사고로 15m 높이의 크레인이 공사 중인 건물을 덮치면서 건물 일부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또 다른 크레인 2대가 동원돼 수습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크레인의 지지대를 지면에 완전히 고정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건물 안과 주변에는 10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대형사고 났으니까 다행히도 사람들 피해서 다행이지. 일부 작업자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며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습니다. 좀 허술하게 했어. 크레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기어코 자빠져버렸어. 인천과 창원 등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레인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터지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거문도 인근 바다에서 참다랑어, 즉 참치 양식이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미 참치에서 수정란까지 채취해 대량 양식하는 길이 열리면서 값비싼 참치를 저렴하게 먹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도의 최남단 여수 거문도항에서 100길로 5분여 떨어진 양식어장. 양식장 안에 어미 참다랑어 90여 마리가 쉴 새 없이 헤엄쳐 다닙니다. 지난 2012년 여수 근해에서 잡았던 3kg짜리 새끼 참다랑어는 어느새 70kg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양식장에 오징어 먹이를 주자 참다랑어가 빠른 속도로 먹이를 낚아챕니다. 거문도는 수온이 높고 태풍이나 적조 피해가 적어 참다랑어 양식에 유리합니다. 생장률은 1년에 15kg에서 20kg 정도 크고 지금 병 같은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 거의 폐사는 없고 갖고 온 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차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미 참다랑어에서 수정란 30만 개를 채취해 이 가운데 25만 개가 부화됐습니다. 자연산이 아닌 기른 참다랑어에서 수정란을 얻어 부화에 성공한 것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참다랑어 양식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2018년쯤이면 식탁에서도 양식 참다랑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갓부화한 참다랑어가 폐사할 확률이 높다는 점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거문도에서 키우고 있는 참다랑어로 종자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완전 양식 체계로 들어서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이렇게 풍족하게 생산은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많은 양이 이렇게 생산되게 되면 참다랑어 양식 기술이 민간인에게 보급되면 늘어나는 참다랑어 수요를 볼 때 국내 양식 참다랑어 시장만 5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오일 허브 사업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오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오일 허브 사업 저장 시설이 과다 계획된 데다 관련법 개정으로 정유사가 자체 시설을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져 추가로 원유 저장 탱크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여수에 조성돼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오일 허브 코리아의 경우 가동된 지 2년밖에 안 돼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여수 사업의 경험을 쌓은 다음 울산 사업도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자신이 생산한 배와 섞어판 혐의로 순천 원예농협 간부 57살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순천의 한 공판장에서 벌교산 배 146박스를 사들인 뒤 자신의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와 섞어파는 속칭 박스가리 수법을 사용해 330박스, 시가 1,480여만 원 상당의 배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배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기는 흑성병으로 올해 수확 물량이 감소해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과 나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 광주와 담양 재래시장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담양 재래시장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판매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담양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간 더 추가로 해갖고 판매 중지를 하고 거기에 고병원성이 만약에 검출이 됐다 할 때는 거기는 폐쇄 조치까지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시작되자 추석 대목을 맞은 닭과 오리 시장이 때이른 된소리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진 않았는데 안 팔리긴 안 팔리네. 올해 전남 도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벌써 29건. 그때마다 닭과 오리 시장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국내 통신사와 함께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군 66개 읍면동에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광주 전남에 15개 시군이 집중돼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과 31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농장과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답보 상태에 놓인 여수 박람회 사후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박람회 사후 활용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과 관련해 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향후 임명되는 재단 이사장의 임기를 1년 늘려 3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조세를 감면받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미국 글렌데일 시청 앞에 있는 평화비 소녀상에 참배하고 지한파로 알려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마이크 혼다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으며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과 미국의 자매도시 결연을 통해 소녀상 건립 저지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 시온마켓에서 판촉 활동을 펼쳐 2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년간 200만 불 수출 계약도 성사시켰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부분적으로 문을 연 뒤 3주간 진행된 아시아예술극장의 개관 페스티벌이 끝났습니다. 현대예술의 최전선에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성공적인 출발을 했지만 대중성 확보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아시아 영화의 거장 차이밍량이 자신의 미장센을 광주 무대 위에 펼쳤고 아피차퐁 등 촉망받는 여러 분야 작가들이 광주에서 무대 첫 작품을 올렸습니다. 공동화된 구도심의 빈집 위에는 돈이 필요 없는 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개관축제 3주 동안 아시아예술극장은 광주의 풍경에 동시대 예술을 더했습니다. 동양과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그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 축제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국내에서 보기 힘든,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거장들이 이제 모였고.
총 33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개관 공연은 당나라 승려, 발링회담 등 30여 차례 공연을 매진시키며 관객 만여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30%가량은 서울 등 수도권 관객이었습니다. 원래 이걸 보려면은 정말 멀리까지 가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약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극장의 모양새부터 그 안에 담긴 공연의 내용까지 관람객들은 시종일관 고정관념을 흔드는 경험과 마주했습니다. 신선하다 혹은 난해하다로 평가는 엇갈렸지만 지금 이 순간 현대 예술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광주가 중심이 돼서 아시아가 아시아를 서로 마주보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된 거, 그게 제 생각에는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다만 공동 제작했다며 선보인 작품 대다수가 제작비만 지원하고 이름을 올린 데 그쳐 콘텐츠 생산기지라는 별칭을 무색해 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 예술극장이 가져온 변화를 지역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다가갈 방법 역시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모든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추석을 앞두고 최근 6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20억여 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방서가 없는 고흥에 소방서가 신설됩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고흥 119 안전센터 자리에 25억 원을 들여 고흥 소방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 소방서는 내년 10월쯤 완공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인력 규모는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올 연말 결정됩니다. 한편 현재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모두 10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광양 지역 상공인들의 추석 자금 사정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추석 자금 사정이 글로벌 철강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51.7%, 비슷하다가 45%, 나아졌다가 3.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85%가 추석 상여금 지급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정 상여를 지급할 경우 통상 급여의 50에서 100% 지급이 60%로 가장 많았고 100% 이상이 30%, 50% 미만이 1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수와 광양항의 선박 입출항과 항만 하역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 기간 항만 운영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 업무를 평소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예 도선사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과 함께 항만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순천 남승룡 마라톤 참가 접수가 오는 25일 마감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순천 남승룡 마라톤 대회가 오는 11월 8일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남승룡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참가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대회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지나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 코스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풀코스는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아 정식 마라톤 코스로 진행됩니다. 나로호 성공 발사를 기념하는 제11회 고흥 우주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18일 고흥 녹동항에서 개최됩니다.